안녕하세요, 여러분. 침 고이는 잡투리, 침투리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밀가루 음식 당기지 않으세요? 지글지글 부침개도 좋지만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반죽이 퐁당 빠져있는 이것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바로 수제비입니다. 오늘의 침투리 주제는 바로 이 수제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제비 좋아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수제비는 별미죠. 바지락 넣고 시원하게 끓이거나 들깨 넣고 고소하게 끓여 먹는 맛있는 한 끼입니다. 하지만 불과 50, 60년 전만 해도 이 수제비는 쳐다보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반대로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나 양반들만 먹던 최고급 요리였다는 사실은요? 오늘은 극과 극을 오갔던 반전의 음식, 수제비 속에 담긴 진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털어볼까 합니다. 숟가락 딱 드시고 침 삼킬 준비하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제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죠? 서민적이고 소박하고 돈 없을 때 해먹는 음식.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밀가루가 정말 귀했습니다. 밀이라는 작물 자체가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밀 농사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옛날 문헌을 보면 밀가루를 진가루, 즉 참 진짜를 써서 진짜 가루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서민들은 뭘 먹었냐? 메밀이나 콩가루를 썼죠. 하얀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는 양반집 잔칫날이나 궁중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특식이었습니다. 옛날 조리서인 조선무상신시교리제법을 보면 수제비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운두병입니다. 구름운, 머리두, 떡병. 국물 위에 둥둥 뜬 반죽의 모양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름부터 벌써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육수도 지금처럼 멸치 몇 마리 넣고 끓이는 게 아니었어요. 꿩이나 닭을 삶아 진하게 국물을 내고 귀한 밀가루 반죽을 얇게 떼어 넣은 뒤 그 위에 볶은 고기와 알록달록한 지단을 고명으로 얹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수제비, 운두병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서 주막에 들어가 이모, 여기 수제비 한 그릇 싸게 주이소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았을 겁니다. 수제비는 그만큼 넘보기 힘든 럭셔리 푸드였으니까요. 파트 2. 전쟁, 그리고 눈물의 꿀꿀이죽. 그렇다면 기야디기하던 이 구름 같은 음식이 언제부터 서민들의 배를 채우는, 아니 서민들의 애환 그 자체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로 넘어갑니다. 전쟁이 끝난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농토는 망가지고 당장 먹을 쌀이 없었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상이던 시절,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이때 우리 식탁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의 원조 물자입니다. 혹시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두 사람이 악수하는 그림이 그려진 포대. 바로 미국 공법 480호 PL 480에 의해 들어온 밀가루였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산더미처럼 밀가루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쌀은 없는데 밀가루는 넘쳐나는 상황.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밥 대신 밀가루를 먹어야 했죠. 이때부터 수제비는 별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음식이 됩니다. 당시 수제비는 지금 우리가 사먹는 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멸치 육수요? 그런 건 사치였죠. 그냥 맹물에다가 있으면 된장 조금 풀고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텃밭에서 딴 호박이나 감자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밀가루 반죽을 대충 떼어 넣습니다. 반죽 숙성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물에 개어서 뚝뚝 떼어 넣은 덩어리였죠. 쫄깃하기보다는 툭툭 끊어지거나
덜 익어서 밀가루 냄새가 훅 끼치는 그런 맛. 그런데도 식구는 많고 양은 불려야 하니 국물은 한강이고 수제비 건더기는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그 밀가루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해요. 약간 쿰쿰하면서도 시큼한 원조 밀가루 특유의 냄새. 그 냄새가 밴 수제비를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먹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파트 3. 60에서 70년대 분식 장려운동의 그림자. 전쟁의 상처가 조금 아물어갈 즈음인 1960년대와 70년대, 수제비는 또 한 번 강제 소환됩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분식 장려 운동 때문이었죠. 쌀을 아끼자, 혼분식을 하자. 정부는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서 밥을 팔 때 잡곡을 섞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밥에 보리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빵을 싸왔는지 말이죠. 하얀 쌀밥만 싸오면 혼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무미일, 즉 쌀 없는 날로 지정돼서 식당에서 아예 밥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짜장면, 칼국수, 그리고 집에서 제일 해 먹기 쉬운 수제비였습니다. 이 시절 어머니들은 정말 마법사여야 했습니다. 쌀독은 비어가는데 아이들 배는 채워야 하니 매일 저녁 도마 위에 밀가루를 부었습니다. 엄마, 또 수제비야.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달래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로 숟가락을 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수제비는 맛이 아니라 양이 중요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떼어낼 시간도 아까워 그냥 숟가락으로 뚝뚝 떠서 끓는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일명 떠먹는 수제비죠. 씹을 것도 없이 후루룩 넘어가던 그 미끄덩한 느낌. 먹고 돌아서면 배가 꺼지던 허전함. 그래서일까요? 50에서 60년대를 겪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도 나는 수제비라면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수제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독했던 가난과 배고픔의 기억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파트 4. 어머니의 등, 그리고 그리움.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지긋지긋함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좁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죽을 치대던 어머니의 뒷모습. 연탄불 위 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수제비 거품. 온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 하나 놓고 후루룩거리던 그 소리. 비록 배고파서 먹었던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온기가 있었고 어떻게든 자식들 배를 골리지 않으려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제비를 별미로 먹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식당에 가면 얇디 얇은 피에 감칠맛 터지는 육수, 그리고 세련된 그릇에 담긴 수제비가 1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죠. 낙지를 넣기도 하고 들깨를 갈아 넣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개떡 같던 수제비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그 화려한 해물 수제비보다 어릴 적 엄마가 숭덩숭덩 썰어 넣은 감자가 으깨져서 국물이 걸쭉해진 그 투박한 옛날 수제비가 더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수제비를 먹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기억을 먹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제비는 어떤 음식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비 오는 날의 낭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물 젖은 빵보다 더 슬픈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밀가루 한 봉지 사들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육수 낼 멸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호박 하나, 감자 하나 썰어 넣고 손으로 대충 뚝뚝 떼어 넣어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뜨끈한 수제비 한 그릇 나눠 드셔보세요. 아, 옛날엔 정말 먹기 싫었는데 지금 먹으니 참 달다 하면서 말이죠. 오늘 침투리가 준비한 수제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수제비 추억을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